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슨의 축구 한입의 육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웨스트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터진 수책의 선제골에 끌려가다가 96분 진짜 벤야민 세슈코가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1대1로 패배를 면했습니다.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지 않으면서 5경기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챔스권인 4위를 여전히 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맨유는 65% 정도가 되는 경기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볼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5-4-1의 형태로 수비 대형을 갖춘 웨스트햄의 로우 블록을 깨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답답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날 경기가 펼쳐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소유했지만 지배하지는 못했던 맨유.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유의 경기 점유율은 65%였습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는 71%까지 올랐어요. 맨유가 볼을 돌리면서 경기를 주도했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수비 상황에서 공간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기대 득점 값을 보시면 웨스트햄이 한 골, 맨유가 0.57골이었죠. 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웨스트햄의 밀집 수비를 맞아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맨유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를 보시면은 웨스트햄이 한 패스에 비해서 맨유가 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슨 볼을 계속 돌리면서 공격할 공간을 찾았지만 웨스트햄이 방어하고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뚫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맨유가 4연승을 질주하고 있었고 웨스트햄은 상당히 좀 여전히 폼은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강등권에 위치한 웨스트햄을 맞아서 왜 고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웨스트햄의 수비 전술에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이날 로우 블록을 형성하고 유인 압박을 펼치면서 맨유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는데요. 자, 보시면은 웨스트햄이 수비 상황에서 5-4-1 그러니까 두 줄 수비를 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콤팩트한 수비 간격을 가져갔는데요. 라인을 깊게 내리고 미드필더랑 수비 사이 공간인 포켓을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이 공간을 최소화하니까 맨유의 선수들이 이 선에서 볼을 잡기만 하면 뺏기고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되면서 웨스트햄은 오늘 우리가 맨유 공격을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유인 압박인데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포켓. 우리 최종 수비 라인과 3선 사이의 공간인 포켓을 틀어막기 위해서 맨유의 볼을 전개시켜주는 3선들 있죠. 카세미르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이 선에 패스할 때는 길을 내어줬어요. 무리한 압박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공간을 확실하게 틀어막자라는 전술적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가지고 온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볼을 3선에서 2선을 전개할 때는 선수를 자유롭게 놔두지만 2선으로 볼이 전달되는 순간 웨스트햄 선수 3명이 맨유의 선수 1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쿠냐의 왼쪽 고립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쿠냐가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있지만 하프라인을 따라서 공격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쿠냐 같은 경우는 중앙지향적인 공격을 주로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한 쿠냐가 중앙으로 진입하는 사이에 웨스트햄 선수들이 쿠냐가 드리블할 길목, 패스할 길목을 다 막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쿠냐가 지금 볼을 잡고 있을 때 패스할 공간이 전혀 보이지 않죠. 자, 루크쇼를 통한 2대1 플레이를 하자니 선수 2명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고 또 브루노한테 주자니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선수가
호구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딱 완전히 길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대1 플레이나 측면의 파괴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웨스트햄이 이미 말씀드린 포켓을 점유하고 있는데 쿠냐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한들 이걸 혼자서 뚫기는 쉽지가 않겠죠. 왼쪽의 터치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맨유의 공격이 굉장히 답답하게 펼쳐졌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웨스트햄의 서머빌 같은 경우는 측면을 반복적으로 직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균열을 지속적으로 냈고요. 웨스트햄의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맨유가 공격적인 작업들이 되게 답답하게 흘러갔던 부분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웨스트햄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선제골은 수책이 넣었는데요.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부재되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의 왼쪽 풀백 디우프가 중앙 아크서클 쪽으로 롱킥을 차줬는데요. 이때 경합을 했던 선수는 웨스트햄의 공격수 보엔과 루크쇼였습니다. 보엔은 여기서 볼을 수책한테 떨궈주고 본인은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 뛰는데요. 바로 여기서 루크쇼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맙니다. 보엔을 마크하는 대신에 떨궈준 수책한테 달려들었던 건데요. 이 상황에서 수책은 가볍게 볼을 오른쪽에 뛰어들어가고 있던 보엔한테 찔러줬고 보엔은 노마크 상황에서 오른쪽을 돌파하고 낮은 크로스를 날려줍니다. 이 상황에서 수책이 볼을 당연히 보엔한테 주고 페널티 박스로 타격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보엔의 이 크로스를 수책이 바로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터졌어요. 이 상황에서 맨유의 수비수는 5명, 웨스트햄의 선수는 3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골이 터졌는지 제가 한번 전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똑같이 구현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디우프가 롱킥으로 볼을 중앙으로 전개를 시켜주고 보엔이 그걸 수책한테 떨궈주는 순간 쇼가 수책에게 달려듭니다. 수책은 보엔한테 볼을 연결시켜주고요. 페널티 박스로 타격을 들어오던 수책한테 보엔이 낮은 크로스를 날려주면서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우프가 중앙 아크서클로 넣어주고요. 수책이 보엔한테 오른쪽 텅 빈 공간으로 볼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박스 타격 들어오죠. 이 상황에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다? 루크쇼다. 루크쇼가 경합을 한 다음에 수책한테 볼이 떨어진 순간 루크쇼는 수책한테 갈 게 아니라 보엔을 따라잡았었어야 됐죠. 바로 이런 장면 속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제골을 내주고 맙니다. 자, 하지만 무력하게 그냥 경기를 받아들이진 않았던 마이클 캐릭 감독입니다. 캐릭 감독 같은 경우는 68분에 요로, 69분에 세시코, 81분에 지르크지를 투입하면서 3-4-3으로 포메이션을 변환했습니다. 윙백은 아마드 디알로, 은베모가 왼쪽 오른쪽을 마크했고요. 브루노 세시코 지르크즈가 전방에서 스위치를 하면서 웨스트햄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수비를 하나 빼고 공격 숫자를 충원하는 캐릭이었는데요. 요로가 빌드업을 하고 은베모가 오른쪽에서 어시스트를 해준 볼을 세시코가 발을 갖다 대면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든 맨유입니다. 이 경기에서 양팀 감독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캐릭은 최고의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승점을 따낸 것은 고무적이었다. 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 제가 오늘 입고 온 유니폼이 뭐냐면 2008년, 2009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에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던 그 시즌이에요. 퍼거슨 감독의 맨유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우리 맨유는 어떤 팀이었습니까? 어려운 경기를 꾸역승으로 이기고 질 경기는 비기고 이렇게 하면서 승수를 꾸준히 쌓아갔던 게 바로 퍼거슨의 맨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캐릭 감독도 오늘 용병수를 통해서 진짜 안 풀리는 경기 속에서도 어쨌든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지지 않고 5경기 연속 무패의 흐름, 챔스권인 4위를 유지한 게 바로 그런 퍼거슨 감독의 어떤 정신이 돌아왔다. 요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웨스트햄의 감독 누누 같은 경우는 진짜 아쉬웠을 거예요. 다 잡은 경기를 96분에 동점골을 먹히고 졌기 때문에 진짜 아쉬웠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맨유라는 거함을 잡고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 누누 감독입니다. 이날 운이 되게 좋았던 게 첼시도 리즈 유나이티드랑 비기면서 4위를 맨유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화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날 에버튼을 맞아서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날 에버튼을 잡게 되면 맨유가 챔스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맹거슨의 축구 한입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토트넘의 또 경질 감독이 생겼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경질 사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